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오래간만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8월 초에 그 폭락장 연출될 때, 그때를 마지막 분석 영상으로 해서 한 달 정도, 지수 흐름 관련된 영상은 제가 안 올려드렸었는데, 일단 다음 주에 좀, 흐름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해서 영상을 오래간만에 다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작년까지 제가 이제 그 지수, 코스피, 코스닥 지수 관련된 분석 영상을 조금 올려드리다가 올해는 한동안 안 올려드렸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이제 처음 그 지수 관련, 분석 영상을 올려드린 게 7월 말경이었습니다. 7월 말경에. 이유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뭔가 주목해봐야 되는 그런 어떤 구간이었기 때문에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지금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2023년 10월 11월에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추세가 전환이 됐어요. 그죠? 보시다시피 추세가 이런 식으로 우상향 추세로 전환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7월 말경에 제가 상승 흐름 가운데서 이제 하락 흐름이 나올 때 지금 이때 이 2754포인트 그리고 2764포인트 이 그러니까 가격대가 아니라 이 구간, 이 지수의 이 포인트 구간이 지켜지는 흐름이 나와야 지금 한 1년 동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자리가 이때 이탈이 됐어요. 이탈이 되면서 8월 초에 이제 이때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목, 금, 월요일까지 해서 이렇게 급락 흐름이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그 중기, 상승 추세는 지금 현재 뭐 밀려져 있는 그런 상태죠. 그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흐름이 다르긴 한데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상승 흐름이 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말경에 제가 드렸던 말씀은 뭐였냐면은 어쨌든 코스피보다는 상승 흐름이 좀 뭐라고 할까요? 성에 안 차긴 했지만 어쨌든 한 몇 달간 지켜주고 있는 박스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821에서 833포인트에서 이제 그 상단은 863에서 873포인트. 이 안에서 한 서너 달을 계속해서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코스피 그 지수 분석을 하면서 결국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떤 이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방향성이 좀 위로 나오는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기 위해서는 결국 계속해서 하락의 흐름을 어, 잡아주던 이 구간 821포인트에서 833포인트 이 구간에서의 지지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밀렸죠 이때. 결국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코스닥이 기술적으로 중요한 구간 밀리는 흐름과 코스피가 그죠? 이 중요한 구간 밀리는 이 시기가 일치를 했죠.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중장기 흐름상 반드시 지지 흐름을 좀 받아줬어야 될 어떤 구간이 밀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급락 흐름이 나왔죠. 급락 흐름이 나오면서 결국 이 하방에서 좀 지지 흐름을 받아줬어야 되는 그런 구간까지 밀리는 흐름이 나왔지만은 다행히도 이날 나왔던 장대 음봉의 몸통 안에서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 반등 흐름이 좀 꽤 세게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근데 일단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은 어쨌든 지금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결국 뭘까요? 그렇죠. 반도체죠, 반도체. 지금 보시면은 이때 코로나 때 급락 흐름 나오고 난 다음에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고점 구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하락하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떤 그 흐름이 조금 차이 나기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국 2023년 이때를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돼요. 2023년에 보시면은 지금 이 밑에 있는 이 하방에 있는 그래프는 거래 대금 그래프입니다. 거래 대금. 보시다시피 코스피 같은 경우 이때였죠. 이때 36조 3천억 원, 36조 3천억 원 거래 대금이 터진 날이 있습니다. 이거 뭐 앞뒤로 보셔도 언론 보셔도 엄청나게 큰 거래 대금이 터진 날이에요. 이게 7월 26일입니다. 7월 26일. 그리고 해당 캔들이 만들어진 구간은 이게 2591포인트에서 2648포인트 요 구간입니다. 조금 확대를 해놓고 보게 되면은 자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요.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그러니까는 2022년에 그리고 2023년 1월에 이런 식으로 쌍바닥 만들고 난 다음에 그죠?
계속된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 엄청 터뜨리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주가가 꼬꾸라지기 시작하죠. 지금 이건 코스피 차트고요. 그리고 코스닥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23년 7월 26일 똑같이 보겠습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조금 확대를 해놓고 볼까요? 그렇죠? 얼른 봐도 앞뒤로 보셔도 이때 이제 26조 4천억 원 거래대금이 터졌었습니다. 앞뒤로 얼른 보셔도 이때 터진 거래대금을 능가하는 그런 캔들이 보이지 않으시죠? 그죠? 요 캔들입니다. 요 캔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22년 10월 그리고 2023년 1월 이때 쌍바닥 흐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상승의 가파르기가 코스피와 비교했을 때 그죠? 코스피와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가파라요.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렇죠. 2차 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가 이 당시 어마어마한 어떤 뭐 시장을 거의 주도를 해 나갔죠. 그죠? 그런 흐름 가운데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이런 어떤 더 큰 상승폭을 만들어 가면서 시장을 좀 주도를 해 나갔죠.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7월 26일 날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 터뜨리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주가가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코스닥은 지금 현재 이날 만들어진 캔들의 몸통을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못 했어요. 그죠?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상승 흐름 만들어 나갈 때 딱 이 구간이 906포인트에서 927포인트입니다. 906포인트에서 927포인트.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저항을 맞고 밀리는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한동안 말씀드렸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구간 안에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 행보를 보이다가 주가가 큰 폭의 하락 흐름을 지금 맞이하고 있죠.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놓고 보겠습니다. 네, 이날이었죠. 이날. 이때 이제 코스닥으로 따지면은 그죠? 이때 이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구간을 지금 뛰어넘었었어요. 뭐 이유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코스피는 그죠?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앞전에 이렇게 거래대금 크게 터졌던 구간 2591포인트 그리고 2648포인트 이 구간마저도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코스닥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을 올해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어떤 지수의 위치, 기술적인 위치가 좀 다르다 손 치더라도 중장기 흐름상 중요한 어떤 구간이 이런 식으로 밀리고 나면서부터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죠? 이 구간이 결국 밀리고 나면서부터 지금 급락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지수의 흐름 좋지 않아요. 그죠? 자, 일단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일단 중기 흐름은 지금 일단 깨졌어요. 그죠? 깨졌습니다. 한 1년 동안 만들어둔 중기 흐름은 7월 말경에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탈되면서 크게 지금 좀 깨진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은 2022년 그리고 2023년 1월, 2022년 10월, 그리고 2023년 1월에 만들어졌던 바닥 구간에서 이어져 오던 장기 흐름은 지금 어떻게든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마저도 깨져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때죠. 2022년 10월, 2023년 1월부터 해가지고 2023년 10월에 만들어졌던 저점 구간까지에 만들어오던 이런 장기 추세, 그리고 올해 만들어 오던 중기 추세는 뭐 이미 깨졌고요. 그죠? 이 추세마저도 8월 급락 과정에서 지금 크게 밀려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그 기술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위치 보면은 이 코로나 급락 과정 초입 단계의 위치를 지금 위협하는 수준까지 지금 주가가 지금 지수가 지금 밀려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 조금 주목해서 각 이제 개별 종목 대응하시는데 좀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8월 초에 만들어졌던 급락 흐름 과정에서 지켜졌던 그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476포인트에서 2502포인트, 2476포인트에서 2502포인트. 물론 지금 현재 주가 위치에서 조금 더 하락의 여지가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지금 뭐 한 2% 정도, 2% 남짓, 마이너스 2% 남짓, 이런 하락의 여지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은, 지금 이 가격대에서 지수가, 혹시 추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잡히는지를 다음 주에 좀 주목해보고
대응에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반도체거든요. 결국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좀 올려드렸지만 결국 하이닉스는 이 가격대를 지켜야 돼요. 이 가격대. 이 가격대가 지켜져야 지금 현재 그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상승 추세 만들어 지금 물론 이제 상승 추세가 크게 꺾여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크게 꺾여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주가가 원래 시작했던 제자리로 돌아가는 흐름을 만들지 않고 뭔가 다시 한번 그 중간에서 허리쯤에서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방향성을 의미 있는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지 흐름을 계속 주목해보고 대응을 해보시는데 참고를 하시는 게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해서 SK 하이닉스는 지금 다음 주 그죠? 계속해서 이 15만 5,800원 이 가격대에서 지지 흐름을 받는지를 좀 주목해 보시고 그리고 지수 흐름과 좀 이렇게 같이 좀 보시면서 흐름을 좀 파악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앞선 영상에서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그쵸? 근데 이 구간이 지금 밀려버렸죠. 이게 이제 74,700원 그리고 77,400원. 그러면서 지금 결국 또 의미 있는 중요한 가격대까지 지금 하방으로 밀렸어요. 해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혹시 추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66,700원. 그죠? 이 66,700원. 이 가격대 아래로 밀리는 흐름이 좀 나오면 많이 안 좋아져요. 해서 물론 이제 지금 하락이 지금 굉장히 뭐 폭이 크죠. 지금 뭐 20% 넘게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20%가 넘게 밀렸기 때문에 이미 뭐 하락의 폭이 크긴 하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 혹시 추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 66,700원 이 가격대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 어떤 그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 지금 결국 추가 하락이 이 가격대가 이게 보시면 이것도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추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2.5% 이상 밀리는 흐름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지금 그 삼성전자의 추가 하락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좀 지켜볼 만한 그런 하락의 폭과 지금 비슷한 수준에 지금 위치해 있다. 해서 이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말씀드렸던 2476포인트 그리고 2502포인트 이 구간이 기술적으로 딱 보셔도 굉장히 중요한 구간 이미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항상 이 가격대는 중장기 흐름상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계속해서 반복됐던 구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이때 들어올리는 과정에서도 그죠? 계속해서 저항 맞다가 돌파하고 나니까는 이런 식으로 지지의 흐름 가져가고 그리고 2023년에 또 이제 하락 흐름 가운데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저항 맞고 돌파하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또 지지 흐름 가져가고 그리고 이번에 폭락 흐름 가운데서도 뭐 투매에 의한 어떤 그 낙폭 과대가 있긴 했지만 그 다음날 바로 또 회복시켜주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해서 다음 주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지지의 흐름이 나온다 하면은 일단 쌍바닥 흐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떤 또 다른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변곡점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으로 좀 중요해 보이는 중장기 흐름상 중요해 보이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결국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다시 이때처럼 600포인트대로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면 정말 안 좋아져요. 정말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이미 많이 꺾여 있는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꺾여 내려가다가 그죠? 지금 이 추세가 더 급격하게 지금 이렇게 꺾여버린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 됐건 간에 이 지금 구간에서 바닥을 좀 잡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구간으로서 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해서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다음 주에 지수 흐름 어떤 식의 지수 흐름이 나오는지를 좀 보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개별 종목 대응하시는데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바이오 관련 섹터의 흐름이 좋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 전체적으로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개별적으로 어떤 호재가 있는 뉴스거리가 좀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 흐름을 작년부터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2차 전지의 어떤 그런 부분과 상쇄시킬 만한 그런 부분은 그런 크기의 어떤 상승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해서 어쩔 수 없지만 아직까지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을 주가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결국 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 차트 흐름 보면 그죠? 이때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번외 얘기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일단 뭐 기술적으로 지지 흐름을 받아볼 수 있는 중장기 흐름상 지지 흐름을 좀 받아볼 수 있는 구간까지 지금 거의 밀려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죠? 지금 중장기 흐름상 기술적으로 좀 지지 흐름을 좀 한번쯤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지금 가격대까지 밀려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지금 지수의 흐름도 코스닥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구간 703포인트 그리고 718포인트 이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어떤 또 다른 중장기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되는 어떤 그런 한 주가 되기 위해서라도 다음 주 이 구간 안에서의 지수의 흐름을 좀 주목해 보시고 대응에 참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